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세금 제39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임대한다. 뭐 주택을 임대하든 상가를 임대하든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는 한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좋을까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게 유리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부를 기장하시는 분이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데, 이때 장부라고 하는 건 이제 복식부기죠. 장부를 기장한다는 것은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을 장부상에 입출금을 기록해서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건데요. 자,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세를 받는 것은 총 수익 금액이 되겠죠. 수익 금액에서 이제 장부를 기장해서 필요 경비를 빼야 되겠죠. 필요 경비를 빼면은 이제 임대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임대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뭐 필요 경비를 기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장부를 기장했을 때 만약에 수익 금액은 1억이고 필요 경비가 5천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필요 경비를 6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임대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총 수익 금액은 1억인데 4천인데 1년 동안 집세가 들어온 게 4천인데 경비가 6천 나갔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천이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공실이 있어가지고 임대가 안 나가면 집세가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수익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결손이 생기면 이 결손금은 다음 연도 또 수익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2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기장하는데, 이렇게 장부를 기장했을 때 그 필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요 경비는 첫 번째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 관리인의 인건비가 나겠죠. 관리인의 인건비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용을 떨어야 되겠죠. 건물 관리인의 인건비. 또 건물을 매일 1년 동안 수선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대수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수선비도 경비로 떨 수가 있어요. 수선비 떨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도 경비로 떨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실이 생겨서 이런 인터넷에 광고하게 되면 광고 선전비도 들어가겠죠. 광고비도 들어갑니다. 광고비. 이런 것들도 경비로 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얼마 안 들어가지만 하여튼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한다. 또 여비교통비 일부가 되겠죠. 이렇게 경비를 떨 수가 있다. 또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건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토지 가치는 증가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떠는 겁니다. 비용을 떨어요. 이렇게 비용을 떠는데 필요경비를 이렇게 비용을 기장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유리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을 구청에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서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부인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다 뭐가 있어요? 근로소득 있잖아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니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남편과 부인 앞으로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남편 근로소득이 합산되고 인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과세 표준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할 때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만약에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요. 부인은 소득이 없어요. 무직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이 부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남편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남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과세하면 그 소득금액이 과표가 커지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좋고요. 이렇게 공동명의 안 할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과세. 인별 과세라는 거죠. 개인별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인별 과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소득 금액이 적어지면 세율도 적게 부담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재 2018년도까지는 1년간 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일 때 올해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내년부터는요.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합니다. 분리. 2,4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분리로 해서 세금 내면 되는데 2,4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종합과세. 그러면 여러분 분리과세 하는 게 좋겠죠. 네, 분리과세.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 1년에 집세를 300만 원씩 들어온다. 한 달에. 곱하기 12달이면은 3,6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 초과되니까 종합과세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그럴 때 공동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1,800만 원씩입니다. 1,800만 원. 남편도 1,800, 부인도 1,800이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인별로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분리과세. 그러면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하게 되면은요, 건강보험료도 절감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만약에 남편 앞으로 단독 명의하게 되면 남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명의하는 게 좋고요. 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과세관청이 추계 신고하는 겁니다. 추계 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니까 단순 경비율을 경비를 단순히 총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하는 게 좋으냐 기장하지 않는 건 좋은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지요. 주거용 임대는요. 주거용 임대 시는 단순 경비율이 42.6%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42.6%.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 시에는 41.5%를 거의 한 40%에서 한 42%까지 단순 경비율을 인정하니까 만약에 1년간 수익 금액이 1억이라면 비용을 4,200 정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를 기장했을 때 4,200이 더 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단순 경비율로 인정했을 때 경비가 적다면 단순 경비율로 해서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는 거와 기장하지 않는 것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장부를 기장하든 안 하든 간에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혹시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공동명의로 등기하시고 또 임대 등록도 공동으로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남편이 종합소득이 있고 부인이 소득이 없다면 부인 앞으로 취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소득세 소득을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